순둥이 겁쟁이 인생 이야기. 혹시 내가 겁쟁이 순둥이 아닐까? 살다 보니 살았지요. 왜 하나님과 조물주와 창조주는 사람 성격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누구는 담대하게 만들고, 왜 누구는 소심하게 만들고, 왜 누구는 겁쟁이와 순둥이로 만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않으세요? 살았으니까 살았지 사는 게 힘들었죠. 순둥이하고 겁쟁이가 사는 곳은 뭐죠? 순둥이와 겁쟁이를 좀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보살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둥이하고 겁쟁이가 있는 것은 보살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순둥이하고 겁쟁이는 있는데 보살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보살의 임무인 순둥이와 겁쟁이를 잘 데리고 끝까지 의로운 영혼의 세상까지 가야 되는데 보살이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구의 보살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누구의 어떤 순둥이와 겁쟁이의 보살이 되지 않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둥이와 겁쟁이 역할을 한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힘센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느끼게 하는 것과 그런 과정 속에 사는 것이니까요. 순둥이와 겁쟁이의 삶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우울증도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순둥이와 겁쟁이에게는 그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순둥이와 겁쟁이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강한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순둥이와 겁쟁이는 그들의 강하고 힘든 사람의 발길을 조금 더디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둥이는 순하고요. 겁쟁이는 겁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둥이와 겁쟁이가 일상을 살아가는, 풀어가는 일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못하고 떠밀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겁먹고 또 순해서 떠밀리게 되면 이 세상 자기에게 주어진 나이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선하고 착한 사람은 순둥이와 겁쟁이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만은, 힘이 센 사람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는 순둥이하고 겁쟁이를 잘 알거든요. 제가 순둥이하고 겁쟁이니까요. 제가 살아가는 이 순둥이와 겁쟁이 길에서 보니까 다른 똑똑하고 똘똘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잘 찾아가는데 순둥이와 겁쟁이는 자신의 길을 잘 못 가거든요. 지그재그로 가는 거잖아요. 지그재기. 네.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저 똑같은 그런 61살의 그 정년퇴직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너무 어리석거든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둥이하고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겁쟁이는 겁이 많아요.
겁이 많다는 것은 뭘까요? 내 본인의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또 동생들 걱정, 그렇게 사니까요. 좀 젊을 때 저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 좀 겁이 많아요. 그 자가용으로 이렇게 저는 운전을 이제 안 하는데 아내가 운전을 가는 것도 겁이 많아서 많이 멀리는 못 가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창피한 얘기를 할까요? 그러나 세상은 수많은 겁쟁이와 순둥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겁쟁이라는 게 비아냥을 받지만 본인이 그런 내면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순둥이 겁쟁이지만 그래도 30에서 60살까지는 어떠한 직업의 도움으로 직업의 자존감으로 겁쟁이하고 순둥이의 그런 것을 커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직장이 떠나고 나니까 그대로 저의 본성인 순둥이와 겁쟁이 성격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겁쟁이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퇴직 후의 삶을. 네, 맞아요. 겁쟁이고 순하니 내가 퇴직 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겠죠. 현직에 있을 때 어디 여행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겁쟁이니까 제가 걱정해 줄 사람이 많거든요. 제 아버지, 동생들, 또 좀 어렵게 산 사촌들. 걱정한 대로 또 좀 도움을 주고, 도움이랄 건 없지만 저는 겁을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에게 그래도 좀 뭐랄까 그대로 그 시절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내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면서 해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옴스럽게 제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겁쟁이의 겁을 이겨내고 순둥이로서 이 61살 이후를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저와 그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의 이렇게 61살 돼서 다시 본성으로 돌아왔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이 시절에 제가 겁쟁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한물이 됐죠. 정신없이 입시니 뭐니 하면서 약간 잊었어요. 내가 겁쟁이인지를.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순둥이여서 어떤 조직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메이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이너로 살았죠. 소위 이렇게 따돌림이죠. 그 따돌림도 저는 또 투트랙이라고 해서 또 제 취미생활을 또 하면서 극복했죠. 지금 이제 61살 돼서 사실 따돌림도 없고 뭣도 없죠. 대신에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순둥이와 겁쟁이는 외로움을 많이 타죠.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하차를 합니다. 그 하차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순둥이와 겁쟁이가 아닐까요? 여기서 하차란 말은 다른 이야기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겁이 많고 순하고 외롭고 그런 걸 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사귀거라든가 주도적 하는 방식을 잘 모르죠. 저 61살인데 경비 학원에 다녔는데 3일짜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저 가짜에 저 뒤에 앉으신 분하고 좀 친해졌거든요. 점심 같이도 먹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기 카톡으로 온 게 정말 저의 캐릭터를 알려줬어요. 제가 잠시 잊고 살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저의 본성을 깨우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항상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순하고 겁쟁이 이 인생이 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 저는 무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는 부부를 맺어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순둥이와 겁쟁이로 사는 나를 좀 겁없이 살 수 있는 짝을 만들어줘서 끌고 가게 하겠죠.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 살아갔을 때 혼자 힘든 걸 살 수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그 약점을 보완해 준다는 사실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때 혼자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런 캐릭터 있으면 아내는 저런 캐릭터죠. 그러면 서로 보완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인생길은 원래 힘든 것 같아요. 저는 61살에 이제 살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퇴직하면서 이젠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하겠고, 그리고 제가 순둥이 겁쟁이니까 다른 어떤 남자들 혹은 노가대 이런 그런 쪽의 기능은 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본성과 맞는 것은 그래서 혼자 그리고 어떤 기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이제 이미용 자격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겁도 나요. 겁도 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 건강하게 살게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스피노자가 말씀하셨듯이 철학자님께 말씀하셨듯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것.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런 어떤 결과론 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하루하루 시간에 희망적이거든요. 겁을 많이 먹었어요. 인생에 겁을 많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인생길이 항상 내게 유리하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스스로 도전을 해야 되고요.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거든요. 제가 퇴직 후 2년 후 나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겁쟁이지만 순둥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해왔던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따고 유튜브도 했고 그 다음에 경비학원에 가서 경비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용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미용사 자격증 시험 날입니다. 접수 날입니다. 어떻게든 또 하반기 인생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는 흡족하지는 않잖아요. 연금으로 해결하니까. 연금을 받아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자존감과 순둥이 겁쟁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운데 순둥이로 겁쟁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못 하겠거든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그 무엇에 이렇게 내가 엮여서 그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고요. 자격증 공부 따서 또 수련 어떤 시다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 겪고 그렇게 흘러가서 내가 가게 숍을 오픈하는지 안 하든지 간에 세월은 어떠한 그런 머리 쪽으로 흘러가면 순둥이 겁쟁이가 그런 과정을 즐기면서 조금은 순둥 겁먹는 내 자신을 좀 잊고 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뭘 모르고 이제 이발기술학에서 이발기능사 책을 2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발기능사는 1년에 4번의 시험 자격을 시험 보더라고요. 근데 미용사는 한 달에 1번 있더라고요. 또 이용기술사는 기능사는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미용사 가르치는 학원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용사 필기시험 공부를 하다가 미용사 필기시험 하면서 이용사 필기시험과 미용사 필기시험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지금 또 미용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제 나이 61살인데 머리를 많이 쓰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리고 겁도 나거든요. 마치 29, 30살에 그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런 겁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61살인데 나의 하반기 삶 또한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61살에서 마이너스 30 하게 되면 31살이거든요. 무언가 해야 되죠. 순둥이와 겁쟁이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수많은 잡념과 나약해지는 마음과 하루에 몇 번이고 바뀌는 이 감성을 극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신체는 약해지겠잖아요. 그러면 정신도 약해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더더군 나는 강하지 못하거든요. 좀 술, 담배도 못하고요. 그리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더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노인정 가서 어울린다는 것도 자신감이 없거든요.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삶이 하나님께서 줄지 모르지만 아까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지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은 듯이 저는 다시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30살에서 60살에 살았던 그런 기술은 이미 끝났고 그 기술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새롭고 더 새로운 것을 또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고 애우니까 머리 아프거든요. 조금은 기능적이니까 내가 과연 손재주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희망은 제가 이제 기능사 1차 시험 합격하면 그걸 근거로 학원 등록해서 실기를 공부하잖아요. 실기 공부하면 좋은 사람들도 만날 것 같고 또 거기서 동료애가 만들어지고 그 그룹 속에 살다 보면 또 나의 겁정과 순둥이의 어떤 기질이 조금은 그러한 어떤 그 기술 쪽에서 기술의 자신감을 통해서 조금은 잊어지고 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희망으로 지금 또 하반기 인생을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미용사 기능사 접수일입니다. 1차 시험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기능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얽매이다 보니까 밖에 나갈 시간이 없고 희망이 있으니까요. 시험을 합격하고 또 뭔가 그 실기시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다가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 숍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떠한 새로운 어떤 61살에 새로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서서히 오니까 덜 우울해지고 덜 겁이 나고 그렇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순둥이 겁쟁이 인생 그렇게 인생 희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라이처스 소울 TV, 의로운 영혼 텔레비전에게 여러분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